영국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는 고풍스러운 집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존 스미스, 65세의 은퇴한 화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었다. 한때 유명세를 떨쳤던 그의 작품들은 이제 지방 곳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캔버스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의 아내, 사랑하는 메리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빈자리는 컸다. 아들 데이비드는 사업 때문에 런던으로 떠났고, 남겨진 손녀 릴리와 함께 그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붓을 움직였다. 8살 릴리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햇살처럼 밝은 아이였다. 학교가 끝나면 릴리는 마을의 작은 미술관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곳은 릴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릴리는 큐레이터인 에밀리 브라운을 만났다. 에밀리는 38살에 갈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가진 어딘가 슬픔이 어려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릴리에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고, 둘은 금세 가까워졌다. 어느 날, 에밀리는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존에게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존은 에밀리의 첫인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고독함이,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존 스미스 씨. 저는 에밀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릴리의 소개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났. 존은 에밀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은 온통 그림으로 가득했다. 존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캔버스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 에밀리는 그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네요. 선생님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에밀리의 말에 존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느꼈. 그저 제 이야기를 캔버스에 옮겼을 뿐입니다. 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 그날 이후 존과 에밀리는 자주 만났다. 에밀리는 전시회 준비를 핑계로 존의 집을 방문했고, 존은 에밀리에게 그림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다. 릴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해맑게 웃었. 할아버지, 에밀리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꼭 예전 할머니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릴리의 말에 존은 뜨끔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 존은 에밀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녀의 예술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고독함은 존의 마음을 흔들었. 에밀리 역시 존에게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고 그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 존은 자신의 나이와 릴리를 생각하며 에밀리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고, 에밀리 역시 존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괴로워했. 존,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에밀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에밀리.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존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애절하게 말했. 그렇게 두 사람은 불안한 만남을 이어갔다. 존의 집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캔버스와 붓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 존은 에밀리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고, 에밀리는 존의 그림에 대한 솔직한 감상평을 남겼. 두 사람은 그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 그러던 어느 날, 존의 이웃인 마가렛 부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가렛 부인은 호기심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웃집 할머니였. 그녀는 존의 집을 드나드는 에밀리를 유심히 관찰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존, 요즘 자주 보는 그 젊은 여인은 누구? 마가렛 부인은 존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존은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마가렛 부인의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는 없었. 마가렛 부인의 의심은 존과 에밀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만남을 더욱 조심스러워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 하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마가렛 부인이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아요.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에밀리.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해. 이렇게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존은 에밀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 한편 릴리의 아빠인 데이비드가 릴리를 런던으로 데려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이비드는 사업이 안정되자 릴리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 아빠, 저 런던 가기 싫어요. 할아버지랑 여기 있을래요. 릴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릴리,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지 않게? 런던에는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학교도 더 좋단다. 데이비드는 릴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릴리의 마음은 이미 존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었. 존은 릴리와의 이별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릴리는 존에게 삶의 희망이자 기쁨이었고 릴리가 없는 자신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 존은 데이비드에게 릴리를 자신과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데이비드, 릴리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릴리가 없는 내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 제발 릴리를 여기에 두고 가렴. 존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릴리는 제 딸입니다. 제가 릴리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데이비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존과 데이비드의 갈등은 깊어졌고 릴리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 존은 릴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에밀리와의 관계를 더욱 숨기려 했고 에밀리는 그런 존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 존, 우리가 이러는 거 정말 릴리를 위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릴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에밀리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 에밀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릴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릴리는 나에게 전부란 말이에요. 릴리는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아빠와 함께 사는 것도 싫지 않았. 릴리는 에밀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에밀리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 할아버지랑 헤어지기 싫은데 아빠랑 사는 것도 좋아요. 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릴리,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잘 해결하실 거야.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에밀리는 릴리를 다독이며 말했. 에밀리는 릴리의 고민을 들으며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 존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이 관계가 릴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밀리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 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에밀리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에밀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 존은 당황하며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하지만 에밀리,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전부란 말이에요. 존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릴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릴리 때문에 그러는 거. 릴리는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존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다. 릴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어.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 존은 에밀리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에밀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밀리,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존, 당신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큰 행운이었어요. 에밀리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존은 에밀리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에밀리는 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다. 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앞으로도 당신의 그림을 응원할게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존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존의 집을 떠나 런던으로 향했다. 그녀는 런던의 한 유명 미술관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존은 에밀리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는 에밀리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 속에는 에밀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릴리는 처음에는 에밀리가 떠난 것을 슬퍼했지만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릴리는 런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해. 존은 릴리가 런던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릴리가 자신 곁을 떠났지만 릴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데이비드는 릴리를 런던으로 데려간 후 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존을 자주 찾아뵙고 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주선했다. 존은 데이비드의 노력에 감동했고 데이비드와의 관계도 점차 좋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은 에밀리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었다. 그는 에밀리와의 추억을 가슴 한켠에 간직한 채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 그리는 일에 더욱 몰두했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날 존은 지역 미술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했다. 그 그림은 에밀리가 떠나기 전 존의 집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림 속 에밀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존은 이 그림을 이별, 그리고 희망이라고 명명했다. 전시회는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존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별, 그리고 희망은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존은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존은 릴리와 함께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다. 릴리는 런던의 유명 미술관들을 둘러보며 에밀리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존은 릴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릴리는 런던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고 존은 릴리의 밝은 모습을 보며 삶의 희망을 다시 한번 느꼈다. 여행에서 돌아온 존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에밀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그는 가끔 에밀리가 떠난 후 남긴 자신을 그린 그림을 보며 그녀를 추억했다. 그 그림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어느 늦은 밤, 존은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그는 에밀리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에밀리의 초상화가 아닌 그와 에밀리가 함께했던 추억을 담은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존과 에밀리가 함께 걷던 바닷가,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그들이 함께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존은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는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림 속에는 에밀리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그녀와의 추억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성장이 담겨 있었다. 존은 이 그림을 추억의 조각들이라고 명명했다. 존은 추억의 조각들을 자신의 집거실에 걸어두었다. 그림은 존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존은 에밀리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존은 80살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예술가로 활동했다. 릴리는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고 데이비드와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다. 존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에밀리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존은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 존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했고 그의 그림들은 그의 삶과 사랑, 그리고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존이 떠난 후 그의 집은 지역 미술관으로 개조되었다. 그의 그림들은 미술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삶은 예술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릴리는 존의 미술관을 자주 방문하여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에밀리 역시 존의 그림을 보기 위해 가끔씩 미술관을 찾았다. 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의 삶과 예술, 그리고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추억을 담은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존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후 런던에서 성공적인 큐레이터로 자리 잡은 에밀리는 우연히 한 갤러리에서 익숙한 그림을 발견한 그것은 바로 존이 그린 이별, 그리고 희망이었다.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에밀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저 그림은 존 스미스 씨의 작품이군요. 에밀리가 갤러리 관장에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존 스미스 씨는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였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관장이 대답했다. 에밀리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림 속에는 존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와 함께 걸었던 바닷가, 그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 그와 함께 느꼈던 감정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에밀리는 존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저 그림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에밀리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 그림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존 스미스 씨의 유족들이 기증한 작품입니다. 관장이 대답했다. 그렇군. 알겠습니다. 에밀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갤러리를 나섰다.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존이 자신에게 남긴 또 다른 그림, 추억의 조각들을 꺼내보았다. 그림 속에는 존과 에밀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는 그림을 보며 존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큰 행운이었어. 당신이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존에게 인사를 건넸. 다음 날, 에밀리는 존이 살던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 존의 집은 이제 지역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에밀리는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존의 그림들을 둘러보았. 존의 그림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별, 그리고 희망, 추억의 조각들, 그리고 그가 그린 수많은 풍경화와 초상화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존의 그림들을 보며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그림이다. 릴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성인이 된 릴리가 딸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한 것이었다. 릴리, 에밀리가 반가운 마음에 릴리를 불렀다. 에밀리 선생님, 릴리도 에밀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다. 릴리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런던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릴리의 딸에게 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그림도 잘 그리시고 마음도 따뜻하셨지. 에밀리는 릴리의 딸에게 존이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선생님, 할아버지 그림을 볼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나요. 릴리가 말했다. 나도 그렇단다, 릴리. 존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지. 에밀리는 릴리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존의 묘지를 찾았다. 존의 묘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예술가, 존 스미스, 이곳에 잠들다라고 적혀 있었다. 에밀리는 존의 묘비에 꽃을 바치며 그를 추모했다. 존,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에밀리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릴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에밀리와 릴리는 존의 묘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들은 존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를 그리워했다. 존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예술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에밀리는 앞으로도 존을 기억하며 그의 예술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릴리 역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에밀리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며 에밀리는 존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에밀리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존의 그림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기획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의 그림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에밀리는 존의 예술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기뻤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은퇴 후 존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존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에밀리는 매일 아침 존의 묘지를 찾아 꽃을 바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존의 묘지 옆에 작은 묘비 하나를 세웠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 에밀리 브라운. 이곳에 잠들다. 에밀리는 존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잠들고 싶었다. 몇 년 후, 에밀리는 존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 에밀리는 그렇게 존의 곁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존과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상실, 그리고 삶의 유한함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과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짧고 사랑은 소중합니다. 존과 에밀리는 늦은 나이에 서로를 만나 사랑했지만 그들의 시간은 유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설이다가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더욱 빛나고 그 가치가 커집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존과 에밀리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 함께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존을 잊지 못했고 그의 예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이별을 넘어 영혼의 교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셋째, 예술은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존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고독을 표현했고, 에밀리와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역시 존의 예술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술은 우리 삶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삶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나이는 사랑과 열정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존과 에밀리는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보다도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또한 존은 65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붓을 놓지 않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과 열정을 좇을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존과 에밀리는 우연한 계기로 만났지만 그 만남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릴리와 데이비드, 그리고 마가렛 부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삶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에밀리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존과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